한동석은 마광숙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 LX 호텔의 회장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동석은 책상 위에 펼쳐진 독고탁의 비밀 계좌 내역과 불법 거래 증거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타는 결의로 빛났다. 독고탁, 내 놈의 더러운 음모는 여기서 끝이다. 그는 마광숙을 떠올렸다.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연약한 미소. 한동석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마광숙,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줄게.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을 꺾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다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전부를 건 맹세였다. 마광숙은 LX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독고탁의 음모는 끝없이 이어졌고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는 아직도 위태로웠다. 하지만 한동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마 대표, 혼자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한동석, 그리고 독수리 오남매가 그녀와 함께였다. 장수씨, 내가 당신의 꿈을 꼭 지킬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LX 호텔에 도착한 마광숙은 한동석의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문을 열자 한동석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마 대표,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독고탁의 비자금 계좌와 신라주조의 불법 거래 내역입니다. 이걸로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마광숙은 서류를 훑어보며 숨을 삼켰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다. 내 정보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의 말에 마광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술도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동석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독고탁이 구치소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마광숙과 한동석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뭐라고? 한동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 뉴스 속보는 독고탁이 구치소 호송 차량을 탈취하고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한동석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 정보팀, 전부 동원해. 독고탁의 행방을 찾아.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마 대표,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독고탁은 어두운 창고 안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숨겼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광숙, 한동,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독고탁과 독수리, 술도가의 창립자 오장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오장수, 내 놈이 내 꿈을 짓밟았어. 그래서 네 술도가를 파괴하려 했던 거야. 그의 눈에서 도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계획을 바꾼다. 독수리 술도가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폭탄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남매가 새로운 위협을 감지했다. 오천수가 창고를 점검하던 중 이상한 기계음을 들었다. 형수님, 이 소리 뭔가 잘못됐어요. 그는 바닥을 뒤지다 작은 타이머 장치를 발견했다. 폭탄이다! 그의 외침에 마광숙과 오광수가 달려왔다.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고탁! 그 미친 인간이 또
오강수는 즉시 전화기를 꺼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타이머는 10분도 남지 않았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모두 나가! 내가 처리할게! 오천수가 소리쳤다. 형수님,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이 술도가는 장수 씨의 유산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한동석이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술도가 마당에 도착했다. 그는 폭발물 처리팀을 대동하고 있었다. 마 대표, 물러서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다. 마광숙은 그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췄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세상도 의미가 없어요. 그의 말에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폭발물 처리팀이 신속히 움직여 타이머를 멈췄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동석의 정보팀이 독고탁의 행방을 추적해 그가 서울 외곽의 폐공장으로 도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 대표, 이건 마지막 싸움이에요. 독고탁을 완전히 끝장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해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도 독고탁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함께 끝내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나눴다. 폐공장에 도착한 한동석과 마광수, 그리고 오남매는 어둠 속에서 독고탁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독수리 술도가는 오늘 끝장이다. 그의 손에는 원격 조종 장치가 들려 있었다. 한동석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독고탁, 이제 그만해. 네 탐욕은 여기서 끝이야. 독고탁은 이를 갈며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범수가 뒤에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더 이상 못하게 할 거야. 오범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독고탁은 당황했다. 마광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독고탁, 당신은 오장수 회장님의 꿈을 더럽혔어요. 하지만 우린 그 꿈을 지킬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독고탁은 그 기세에 압도당했다. 경찰이 도착하며 독고탁은 다시 체포되었다. 그의 마지막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고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광숙을 에로텔의 옥상으로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 대표, 당신은 내게 세상 전부예요. 당신이 매일 웃을 수 있도록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킬게요. 마광숙은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도 당신 곁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순간 마광숙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 대표님, 독고탁은 끝났지만 그의 비밀 조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마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누구든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내가 막을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이 새로운 위협은 무엇일까?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은,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동석은 단호히 대답했다. 마 대표, 제가 폭발물 처리팀을 보내겠습니다. 공장에서는 오강수가 배송 차량을 점검하며 다급히 말했다. 형수님, 이상한 장치예요. 마광숙은 장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수 도련님, 경찰에 넘겨요. 곧 한동석이 술도가에 도착했다.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마 대표, 폭발물은 안전하게 제거했어요. 마광숙은 안도하며 답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젠 끝낼 수 있죠?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 대표,
우린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때 마광숙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수학이 넘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 대표님, 독고탁의 비밀 녹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다. 한편 차가운 유치장 벽에 기대앉은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심어놓은 스파이 박순자의 배신과 자백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평생 쌓아올린 신라주조의 명성과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집요한 집념마저 무너졌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싸늘한 철창에 부딪혀 공허히 흩어졌다. 같은 시각 장미에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독고탁의 체포는 그녀에게 예고된 파멸과 같았다. 과거 독고탁과 함께 저지른 횡령 사건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딸 세리에게 달려가 애원했다. 세리야, 정신 차려. 네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오범수만 쫓아다닐 거야? 한결 도련님 마음 돌리기 전에 결혼 날짜부터 잡아. 세리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밀쳐냈다. 싫어요. 전 오 교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전 한결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장미애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자신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것, 사랑이 밥을 먹여주니? 이 집안이 망하면 너도 길바닥에 나앉아. 하지만 세리는 귀를 막고 외면했다. 장미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몰래 독고탁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독고탁에 숨겨진 비자금이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바로 오강수, 그녀가 낳고 버린 아들. 장미애는 몰래 LX 호텔 근처를 맴돌며 강수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씩씩하게 일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끝내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장미애는 깊은 후회에 잠겼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쌀벌레 누명에서 벗어나며 주문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안심할 수 없었다. 독고탁의 음모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재정적 압박 또한 여전했다. 그때 한동석이 약속했던 소원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엘호텔 창립 기념 파티의 공식 만찬주로 장광주를 선정하고 마광숙에게 정식으로 파트너를 제안했다. 회장님, 정말 제가 파트너를 해도 괜찮을까요? 마광숙은 망설였지만 한동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마 대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파티는 독수리 술도가 다시 비상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두 사람은 파티 준비를 함께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드레스를 고르고 파티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눴다. 까칠할 줄로만 알았던 한동석의 부드러움과 배려에 마광숙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 같아요.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마 대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에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졌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할 때마다 제멋대로 뛰는 심장을 애써 숨겼고 마광숙은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공주실엔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 말이 맞지? 한 회장이 너한테 푹 빠졌어. 이번 파티에서 확실히 도장 찍어. 마광숙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했지만 내심 한동석과의 파티를 기대했다. 한편 오범수는 독고세리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세리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다. 그때 집에서 나온 세리와 마주쳤다.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보며 놀랐다. 교수님, 여긴 어쩐 일로? 오범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리 씨, 걱정돼서 와봤어요.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걱정에 세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범수는 세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위로했다. 세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힘들면 저한테 기대도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세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하지만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그리고 복잡한 가족사라는 현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한편 옹수와 지옥부는 풋풋한 연애를 이어갔다. 옥부는 흥수의 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작은 클럽 무대 공연 기회를 마련했고 밤낮으로 연습하는 흥수를 위해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했다. 흥수는 감동한 얼굴로 말했다. 옥부나, 너 정말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옥부는 웃으며 답했다. 에이, 오빠는 내게 최고의 스타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갔다. 마침내 흥수는 클럽 무대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오빠 역시 최고야. 흥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옥분을 꼭 끌어안았다. 오강수는 LX 호텔 디자인 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한동석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동석은 강수를 눈여겨보며 정식 직원 채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강수는 한봉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밤늦게까지 함께 디자인을 논의하며 두 사람은 동료 이상의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봄이 웃으며 말했다. 강수 씨랑 같이 일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강수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 봄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풋풋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하지만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공장장 고자동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강수와 한봄이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문득 장미애의 말이 떠올랐다. 강수가 그녀가 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비밀. 설마 저 아이가 정말 미애의 아들이란 말인가? 만약 강수가 한동석 회장의 딸 한봄과 가까워진다면 이 비밀이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터였다. 고자동은 괴로운 마음에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이 독수리 술도가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독고탁의 사주를 받은 인물, 신라주조의 전 직원이 마광숙에게 접근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마 대표님, 독고탁 회장은 오래전부터 독수리 술도가를 노렸습니다. 쌀벌레 조작뿐만 아니라 오장수 사장님의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던 비법, 누룩 제조법을 훔치려 했어요. 마광숙은 경악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독고탁이 누룩 장인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과 실패하자 다른 방식으로 비법을 훔치려 했던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독고탁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마광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기감을 느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술도가의 전통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독고탁은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가 남긴 악연의 고리는 여전히 독수리 술도가를 옥죄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수십 년 이어온 독수리 술도가의 비법을 둘러싼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나며 술도가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독한 화학물 냄새가 진동했다. 마광숙은 코를 찌르는 냄새에 숨이 막히며 외쳤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창고로 뛰어들며 바닥에 흥건한 액체와 젖은 항아리를 발견했다. 오천수가 다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형수님! 위험해요! 나가세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천수도련님, 장수 씨의 꿈이 여기 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항아리를 점검하며 샘플을 챙겼다. 그 순간 한동석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 대표, 무사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회장님, 독고탁이 또 독극물을 뿌렸어요. 한동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자식, 이번엔 끝장입니다. 그는 즉시 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오강수가 공장 마당으로 뛰어오며 외쳤다. 형수님, CCTV에 침입자가 찍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 속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액체를 뿌리고 있었다. 마광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 자식, 독고탁의 스파이야. 한동석은 단호히 말했다. 마 대표, 이건 증거예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지시했다. 지난 조작 증거에 독극물 영상 추가해 주세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답했다. 회장님, 독고탁은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독고탁은 잔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마광숙이 또 버텨? 그 여자 뭐야?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비서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경찰이 계좌 조사를 강화했대요. 독고탁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뭐? 내 돈을 건드려? 그는 책상을 뒤엎었다. 그때 독고세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아빠, 독극물까지 썼다고요? 미쳤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독고탁은 버럭 소리쳤다. 세리야, 입 닥쳐. 다 너를 위한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빠, 이건 범죄예요. 멈춰요. 그녀는 울며 뛰쳐나갔다. 술도가에서 마광숙은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또 위기예요. 하지만 우린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천수는 보안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다. 형수님, 이제 뚫릴 일 없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수도련님, 믿어요. 오강수는 창고를 정리하며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원료를 지킬게요. 공주실이 들어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광수가 한 회장님이랑 로맨스 시작한 거 아니야? 마광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냥 도와준 거예요? 공주실은 웃으며 말했다. 곰탱이 눈빛이 다 말해줘. 마광숙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엄마,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한동석은 경찰서에서 새 증거를 확인했다. 그는 형사에게 물었다. 독고탁 계좌로 돈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형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회장님, 불법 거래 흔적입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보며 눈을 좁혔다. 이건 독고탁을 끝장낼 증거예요. 그는 마광숙에게 전화했다. 마 대표, 계좌 증거 확보했어요. 마광숙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회장님, 정말이에요? 끝낼 수 있겠죠? 한동석은 단호히 답했다. 마 대표, 이번엔 확실히 이깁니다. 오범수는 교수실에서 뉴스를 보며 손을 떨었다. 신라주조 스캔들, 독고탁 배우, 독고세리가 뛰어와 말했다. 교수님, 아빠가 술도가를 노렸대요. 오범수는 세리를 다독이며 말했다. 세리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도울게.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교수님, 저 아빠 맞고 싶어요. 오범수는 단호히 말했다. 세리야, 같이 진실을 밝힙시다. 장미애는 카페에서 독고탁을 만났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독고탁은 이를 갈며 말했다. 미애씨, 배신하면 가만 안 둬. 장미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난 이미 증거 넘겼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오홍수는 지원장의 미용실에서 웃으며 말했다. 지원장님, 공연 계약 따냈어요. 지원장은 기뻐하며 말했다. 흥수 도련님, 대박이에요. 그때 흥수의 전화가 울렸다. 김 원장의 번호였다. 그는 놀라 전화를 받았다.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흥수 도련님, 독고타기 새 계획을 세웠어요. 술도가 배송 차량을 노린대요. 흥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술도가에서 문미순이 서류를 들고 왔다. 광숙 씨, 이건 독고타기 거래 내역이에요. 마광숙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미순 씨, 이걸로 끝낼 수 있겠어요? 오천수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형수님, 배송 차량 점검해야겠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 천수 도련님, 바로 시작합시다. 한봄이 공장으로 뛰어왔다. 광숙 언니, 큰일 났어요. 마광숙은 놀라 물었다. 봄이, 무슨 일이야? 한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독고타기 배송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했대요. 마광숙은 눈을 부릅떴다. 뭐? 그 인간! 어디까지 갈 건지! 그녀는 한 동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대요. 한동석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한순간에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는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쌀벌레가 우글거리는 쌀포대, 그것으로 막걸리를 빚는다는 충격적인 고발 영상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처럼 영상은 독수리 술도가를 양심 없는 쓰레기 막걸리 제조처로 낙인 찍었다. 날이 밝자마자 술도가의 전화벨은 불이 났다. 사람 먹는 걸 가지고 장난쳐? 이런 줄 모르고 마셨네. 당장 환불해. 계약 취소요. 우리 가게 이미지 망칠 일이 있겠어요?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마광숙은 멍하니 수화기를 쥔 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뉴스를 확인한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가 술도가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천수가 버럭 소리쳤다.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쌀을 쓰는지 하늘이 아는데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 술도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오범수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영상부터 이상해요. 저 포대가 우리 창고에 있던 건지 확인해야 해요. CCTV, 납품 기록, 출입 기록까지 전부 뒤져봐야 합니다. 오강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옹수는 울분을 터뜨렸다. 돌아가신 큰형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마광숙은 창백한 얼굴로 심호흡을 했다. 맞아요. 정신 차려야 해요. 쓰러지면 안 돼요. 장수 씨가 평생 바친 술도가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무너뜨릴 순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되살아났다. 독수리 오남매는 즉시 움직였다. 천수와 강수는 쌀 납품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품질 보증서, 검수 기록, 보관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문제의 쌀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수가 보고했다. 형수님, 기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근 들어온 쌀도 최상품이에요. 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그 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외부에서 몰래 들여와 찍었을 가능성이. 오범수는 밤새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눈이 벌개질 때까지 화면을 노려봤다. 마침내 며칠 전 새로 들어온 누룩 작업 인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찾은 것 같아요. 범수가 외쳤다. 며칠 전 새벽 작업 시간이 아닌데 누군가 창고 쪽으로 들어갔어요. 화질이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온 그 인부 같아요. 쌀포대 같은 걸 들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어요. 마광숙과 오남매는 화면에 집중했다. 마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고타기 심은 스파이. 그 아줌마 말고 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한편 에로텔 회장실에서 한동석은 비서로부터 독수리 술도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반품 사태, 계약 해지 통보, 빗발치는 항의 전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문득 마광숙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화투를 치며 장난스럽게 웃던 모습. 술도가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다짐이 눈앞에 선했다. 마 대표,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광숙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을 깨달은 후 그는 마광숙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신경 쓰였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 측에서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호텔도 장광조 납품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동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이건 너무 자규적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수리 술도가를 공격하고 있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해.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독수리 술도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시작해. 그리고 언론의 LX 호텔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전까지 독수리 술도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최종 결과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해. 동시에 그는 은밀히 움직였다.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문제의 뉴스 영상 출처와 제보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독고탁, 너겠지.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할까 망설였다. 힘이 되고 싶었지만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마 대표, 내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으니. 한편 독수리 술도가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반품된 막걸리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성난 소비자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 양심 없는 사람들, 쌀벌레 막걸리를 팔아? 당장 사과하고 보상해. 마광숙은 직원들 앞을 막아서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흥분한 군중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심지어 누군가 썩은 막걸리를 그녀를 향해 던졌다. 오강수가 재빨리 마광숙을 감쌌지만 옷자락에 역한 막걸리가 튀었다.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오히려 분노가 치솟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겠어. 그리고 장수 씨의 술도가를 꼭 지켜낼 거야.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오범수는 CCTV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장의 도움을 받아 임시직 인부 명단을 대조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하군요. 등록된 인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외부인이 잠입했다는 건가? 그때 오천수가 쌀 납품업체 사장과 통화 중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형수님, 범수야. 방금 납품 사장이 그러는데 며칠 전 신라주조 쪽 사람이 와서 우리 술도가에 들어가는 쌀 종류와 납품 일정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요. 마광숙과 오남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독고탁이야. 오응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증거를 잡아야 해요. 독고탁이 배우라는 확실한 증거요. 오범수가 말했다. 마광숙은 결심했다. 제가 직접 신라주조에 가보겠습니다. 독고탁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오강수가 만류했다. 형수님,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마광숙은 단호했다. 아니요, 가야 해요. 피하면 저들이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혀 그 더러운 속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그때 마광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마 대표, 괜찮으십니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마광숙은 잠시 울컥했다. 회장님,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많이 힘들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LX 호텔 법무팀에서 자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범인의 윤곽을 잡은 것 같아요.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이 배우인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한동석은 잠시 침묵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마 대표, 지금 바로 LX 호텔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그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마광숙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차갑게만 보였던 그 남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독수리, 오남매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